11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보니까 이제 후녀 10조 나왔죠. 그럼 뭐 이건 고려 태조 왕건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신 최승로 희무 28조. 자, 이건 고려 성종 때죠. 그럼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왕은 어떤 왕이 있느냐? 뭐 광종 아니면 경종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뭐 정종도 있긴 하는데 뭐 거란의 침입을 대인파해서 광군사 설치한 뭐 그건 뭐 이렇게 시험에 자주 안 나오고요. 이제 광종 왕권 강한 광종이 업적 아니면 고려 전시가를 시작한 경종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 광종이 많이 나오겠죠. 자, 광종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3번에 노비안건법과 또 뭐 과거제 실시, 뭐 광덕 준풍의 연호 사용, 뭐 등등등등 호족을 업하고 왕권을 크게 강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떠한 시기인지 살펴보죠. 정방이 설치되었다. 이것은 이제 고려 후기 이제 최후 정권이 되는데 13세기 초인 고려 고종 때 이제 되겠죠. 자, 별무반이 편성이 되었다. 이것은 12세기 초 고려 숙종 때 윤관의 건의로 신기 신보 항마군의 별무반이 편성이 됐죠. 자, 그다음에 독서 상품과가 시행했다. 이거는 통일신라 원성왕 때이죠. 788년 정동행성 이문서가 폐지되었다. 이것은 정동행성 이문서란 건 원의 간섭기구가 되는데 이건 뭐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과 관련돼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광종 때인 노비안건법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뭐 병란정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병란정 고려의 국제무역항 병란도와 관련된 거니까 고려시대의 경제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문제는 이 병란도하고 또 하나 자주 나오는 게 이제 고려시대 때 화폐가 나오죠. 그래서 고려 성종 때 최초의 철전인 화폐인 건원중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숙종 때 뭐 해동통보, 뭐 사만통보, 뭐 사만중보, 뭐 활구 등등등 여러 가지 화폐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어, 숙종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숙종 때 나온 화폐 중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활구라고 불리는 이제 은병, 즉 철전, 동전 외에도 이 은병이 나왔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그 어떠한 시기냐? 인삼 담배가 이것은 이제 서구에서 일본을 거쳐서 이제 오는 것이죠. 예. 담배 같은 경우에는 담배 고주, 인삼은 뭐 우리가 원래부터 했지만 이것이 상품 작물로 크게 재배되는 시기는 아, 조선 후기가 되겠죠. 내상, 자, 부산 동래 대일 교육과 관련된 있는 거, 만상, 의주, 대청무역 관련된 이런 아, 민간 상인들이 이제 교육에 대외 교육에도 나타나는 활발하게 나타나는 거 이런 거 조선 후기고 덕대가 물주에게 자금을 받아 광산을 했다. 소유와 경영의 분래. 덕대가 전문 경영이고 물주는 혈주라고 하죠.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 광업의 특징. 대동법 시행, 공납회선 시장.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밑줄친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이규보의 문집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 가전제, 소설 등 그의 문학 세계와 역사 의식을 살펴보고 있다. 이거는 이제 유명한 동궁 이상 곡집이 되는데 이 동궁 이상 곡집과 관련해서 이제 자주 물어보는 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활자가 상정 고급 예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1, 2, 3, 4년 뭐 그것에 언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동명왕편이라는 역사와 관련된 시가를 남겼죠. 이 동명왕편 이것은 고구려의 건국서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떠한 책인가 한번 살펴보죠.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으로 지칭하였다. 이것은 조선 후기 서울 출신 규장각 검사관에서 활동했던 유득공이라는 사람의 발해고에서 나온 것이죠.
그다음에 단군을 우리 역사의 기원으로 기록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 책이 있지만 충렬왕 때 일연승려 같은 삼국유사가 되겠죠. 연대순호를 기록하는 편년체로 서술되었다. 이건 시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왕의 계보가 수록이 되었다. 자,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왕의 계보가 수립된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뭐 이런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계보라기보다는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대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제왕운기라는 것이 충렬왕 때 이제 이승유라는 사람이 이제 저수를 했는데 글쎄 뭐 그걸 계보라고 봐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러한 역사를 비교 서술하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그만큼 오래되었다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14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뭐 승려 얼굴 나오고 지미 서경 평양이죠. 뭐 어쩌고저쩌고 대화세 아주 좋은 풍수지리라는 것이죠. 여기다 궁궐을 세우면 금나라가 예분을 가지고 스스로 항복을 할 것이다. 자, 이건 바로 묘총이 이제 서경 천도 운동을 벌이는 것이죠. 고려 중기 인종 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왜 서경으로 천도했느냐? 이제 1135년에 이제 추진하다가 묘총이 난을 일으키는데 그 배경은 1126년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서 궁궐이 불탔죠. 문벌귀족의 어떤 모순이 극대화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뒤숭숭한 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서경파가 천도할 것을 주장한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다가 되겠네요. 이자겸에 난 직후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니까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자겸에 난 직후니까 다 3번이 되겠고요. 다음. 참, 가에 해당하는 문화에서나 옳은 것은 고려 초기에 제작된 뭐뭐에 대해서 알려줄래? 충남 넌산시 관촉사에 있는 이 물상으로 은진미록이라고 해. 기록을 볼 때 광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파격적이고 대담한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원래는 보물이었는데 국보로 승격이 되었다. 자, 뭐 비슷비슷하게 다 이상하게 좀 거대한 불상들이 많이 나오죠. 고려 초기 문화 불상의 특징인데 여기 4번 빼고는요. 자, 그런데 이 4번은 먼저 좀 아시죠? 이것은 이제 세 개의 부처가 있죠. 이것은 서산 마에란 건 이제 그 벼랑 절벽에다가 이제 새긴 이제 마에 서산 마에 삼존 불상이죠. 예. 이건 원래 이제 국보에 해당이 됐습니다. 대충 봐도 이제 격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 나머지 네 개 중에서 국보로 될 만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딱 봐도 어, 굉장히 파격적이고 바로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 이게 서 있다 입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제 은진면에 있어서 이제 은진미륵이라고 하는데 논산. 자, 2번은 저도 잘 모르겠고 3번은 이제 그 안동에 보면 이제 이천동 석불이 되겠고요. 5번은 이제 용미리 이쪽 그, 그 벽제 쪽 보면 이제 용미리라는 데 있죠. 용미리 이제 마의 석불이 되겠죠. 다 이게 고려 초기에 그런 거대한 독특한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불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옛날보다는 뭐 아주 세련되지는 못하지만 그런 지역적 특색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화면의 그림은 천산대렵도에 그려진 변발과 호복을 한 부사입니다. 이러한 머리와 목장이 집징타에 유행한 시기 있었던 사실을 말고요. 이 천산대렵도는 이제 공민왕이 그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변발 나오죠. 이것이 이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거는 고려 후기 바로 원간섭기가 되겠죠. 이 당시에 그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되겠죠.
자, 원 간섭기 때는 이제 원과 결탁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친원 세력들이 바로 권문세족을 형성하죠. 물론 권문세족은 기존의 그 몽골귀족이 그대로 이어진 경우도 있지만 친원을 배경으로 해서 새롭게 나타난 세력들도 있습니다. 예, 권문세족들. 그리고 이제 왕권이 굉장히 그 약화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고려 후기에 가면은 이제 고려 시대가 이제 그 도병마사라는 어떤 귀족 연합적인 어떤 그러한 회의 기구가 있었죠. 예. 원래는 이제 국방 문제 같은 걸 다뤘는데 이것이 충렬왕 때 원간사겸 충렬왕 때 도평 의사사로 개편이 되고 그 참가 인원이 원래는 제추 대신들만 했었는데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족 연합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절대 권력을 희로된 것이죠. 왕권은 크게 약화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자,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봅시다. 윤관이 동북구성을 쌓았어요. 자, 별무반을 편성한 다음에 1107년 이제 예종 때 이제 동북구성을 쌓았는데 이것은 고려 중기라고 볼 수 있죠. 보통 무신정변을 1170년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고려를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면 전기 쪽에 속하고 뭐 좀 더 나누자면 중기 쪽이니까 이것은 원간섭기는 고려 말이 되는 것이죠. 1270년 개경환도에서 공민왕이 집권하는 1351년 요 사이까지 있었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 정중부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차지했다. 이게 바로 무신정변이죠. 크게 고려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준이 되고 초조대행경을 만들어 공란 극복을 기원했다. 거란의 침략 당시 이 초조대행경을 고려 현정 때부터 시작을 했었죠. 12세기 초 1011년부터 1087년까지 이렇게 제작한 것으로 70여 년에 걸쳐서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거란의 항쟁관이고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을 도모했다. 이건 고려 무신정권 때 최충원 집권기죠. 예, 이건 뭐 절대 연도로 좀 외워야 되죠. 1198년 다 일단은 3세기 후반 이전이니까 고려 다 전기, 중기 이 시대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원간섭기 권문세족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밑줄친 국왕의 제의식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영실 나오고 국왕 나오면 이건 뭐 세종대왕이 되겠고 세종대왕의 어떤 문화, 과학적 업적 뭐 이런 게 되겠죠. 이건 뭐 많이 아니까 바로 들어가죠. 집현전 세종과 집현전 뭐 이건 다 알 수 있고 농사직설 어떤 자주적 농서가 되겠죠. 우리 실정에 맞는 그 다음에 자주적 역법 칠정산 내외편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그 다음에 갑인자 금속칼자를 크게 개량해서 굉장히 능률적이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양이 나오게 되죠. 기존의 그 금속칼자와는 달리 이제 탁찰이 굉장히 간편해져서 굉장히 효율적이면서 아름다운 글자를 많이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다 맞는 내용인데 5번에 보면 화통동하면서 화학 무기를 시험했다. 이거는 고려 말 거의 끝날 때쯤 고려가 우왕 때죠.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동하면서 화포를 제작하게 되었죠. 이게 137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려 말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가에서 달을 일어나는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조선의 건국 과정인데 자 조선의 건국 과정은 일단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신흥 무인 세력이 있는데 이들이 정도전 등 조준 등 급진파 신진 4대불과 결탁을 하고 제일 먼저 정치 군사적 식권을 잡기 위해서 위화도 회군을 해서 당시 집권자인 최영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게 1388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권문세족으로부터 토지를 다 몰수해서 다시 재개편하는 게 바로 과전법이 되겠죠. 이게 공양왕 3년인 1391년에 있었죠. 그 다음 해 1392년 7월에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되고요. 처음에는 수도를 여전히 개성으로 했지만 이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한양 천도가 되는데 조선 건국 이유가 됩니다. 1394년에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가, 다, 나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밑줄근 제도를 마련한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오는 것은 직전의 폐단으로 이 직전이란 건 직전법인데 조선 세조 때 과전법이 전현직에게 그 토지를 분급했다면 이것은 현직만 주는 것이죠. 토지가 부족해서.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수도권을 가진 관리가 농민에게 직접 전세를 취한다. 그래서 이것이 과다하게 취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어, 성종 때 그러면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관청에서 어, 조사를 해서 농민한테 거두들인 다음 관료들에게 지급하는 이것을 우리는 관수 관급제라고 그러죠. 이것이 성종 때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성종 때 있었던 사실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종은 말 그대로 이루성자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조선 초에 뭐 세종 세조에 걸쳐서 일어났던 모든 어떤 문물 편찬 사업 이런 것이 다 완성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조 때 시작했던 기본법전, 뭐 경국대전이라든지 뭐 역사서로서는 뭐 동국통감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편찬 사업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떠한 왕의 제위에 있었던 사실이냐? 현량가를 통해 신진 사람 등이 등용이 됐다. 조광조와 관련되어 있는 거 바로 중종 때가 되겠죠. 추천제인 현량가를 통해서 신진 사람들이 많이 등용이 됐죠. 영창대군이 사세되고 임목대비가 유폐되었다. 폐모살제 광해군 때 있었던 일이죠.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인조 반정이 일어나죠.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발생하였다. 자, 두 차례 왕자의 난이 이제 자, 태조에서 그 다음 왕이 이제 정종 때 처음에 이제 이제 방석 세자 막내 이것을 이제 살해하고 이제 이방원이 정권을 잡았죠. 그렇지만 바로 왕에 오르지 않고 위 형인 둘째인 이제 방과에게 이제 왕위를 이제 왕위가 돌아갔는데 이게 이제 바로 정종인데 다시 한번 또 한번 왕자의 난이라는데 그것은 이제 방간의 난이라 가지고 이방원의 바로 위에 동복형인데 역시 이 난을 진압하고 이제 정종이 너무 무서워서 결국 선의를 하고 이제 이방원이 최종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가 관련됐다. 이건 이제 영조 때가 되겠죠. 탕평책을 추진했던.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조선시대 유학교육을 위해 지방에 설립이 되었던 교육기관이다 하면은 중앙의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이 있죠. 가장 고급 교육기관이고 그 다음에 중등 교육기관으로는 수도에 사학이 있고 또 그 외 지방에는 이제 향교가 있는데 다 이 성균관 사학 향교의 공통점인 특징은 유학을 공부하면서도 옛 선현들 뛰어난 선현들에 대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이것이 이제 주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성전 중심의 제사 공간, 이거 배양 공간이고 명륜당 등 강학 공간 이 두 개가 크게 주된 곳이다. 향교가 되겠네요. 이건 지방에 설립이 된 것이니까. 자,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 교수진을 파견을 하고 토지를 지급하고 하면서 이제 지방의 유학을 진흥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교수진을 교수와 훈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었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좌수와 별감을 두고 운영하였다. 자, 이것은 향촌 자치기구인 유향소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방의 사림 세력이 주로 설립을 하였다. 이것은 이제 서원이 되겠고요. 예, 사설교육기관이죠. 이건 성균관 4학년은 관립교육기관이고, 속가에 합격해야 입학 자격이 주어졌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성균관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흥선대원군에 의해 대부분 철폐된 것은 바로 서원이죠. 많은 무리를 일으켰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